KF-11 전투기 양산이 제일 핫한 거고 5세대 전투기가 아닌데 디자인 설계가 처음에 기획됐을 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그대로 모방해요.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K9, 뭐 A2, A3 무인화되는 천무 단전 로켓포, 중고도 고고도 드론, UAV 이걸 다 가져야 되면 우주 정찰 자산, 위성이죠.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라든지 넘버 2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 수출이 안 되는데 KF-11 전투기 양산이 제일 핫한 거고 이게 수출 대상국이 어디겠느냐. 현재 인도네시아 공동개발국이 사실 속색이는 거. 이게 가장 관심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K방산이라고 해서 이제 2022년 9월 달에 계약을 했던 폴란드 수출의 2차 계약 문제. 그게 최근에 이제 타결된 게 K2 전차가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전투기나 전차. 자주포는 사실 예전보다 좀 많이 가라앉은 게 자주포 성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수출국이 11개국까지 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향후에 그 개량형, 뭐 K9, 뭐 A2, A3 무인화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좀 가라앉은 것 같고. 그럼 수출이 되는 물건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할 필요 없다. 반면에 이제 KT 전차는 또 개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 버전, PL 버전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폴란드군이 채택하는데 우리도 센서 같은 거는 좀 생존성이 높은 APS, 대전차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이거를 또 국산을 도입할지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 도입할지 이제 이런 게 슬금슬금 이슈가 되긴 있죠. 그러니까 수출 품목은 워낙 사양이 좋은데 국내 내수 물건은 동등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개량용으로. 이제 그런 게 계속 얘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무기 중에 하나는 KF-11 전투기가 아주 전 세계 어떤 전투기 도입 예정국에서 인기를 끌 것인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현재. 반면에 현무5는 그냥 상징성 있는 거지 수출 품목은 일단은 되지는 않고 있고 그것보다는 천무 단전 로켓포 거기에 이제 연관된 뭐 KT-SSM 시리즈 단거리 탄도탄 그렇다고 이제 수출 시장에서 상대국이 원하는 500km 이상의 뭐 그런 좀 확장된 그 시리즈들, 천무 안에 있는 미사일, 유도탄들, 지대지 미사일이죠. 그 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는 되고 있죠. 현재 어떤 뭐 트렌드가. 자주포는 좀 가라앉았어요. 수출과 연관돼서. 일단 외형을 보시면은 이게 4.5세대 전투기라서 5세대 전투기가 아닌데 디자인 설계가 처음에 기획됐을 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그대로 모방해요.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 미국의 뭐 F-35나 F-22 같은 디자인, 곡선,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 스텔스 전투기가 생각하는데 이게 기술이 접근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다.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은 외형은 그렇게 이제 설계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중간 단계를 거치자. 4.5세대. 그러니까 뭐 A사 레이더, 전자주사시 레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개발도 해봐야 되고, 무장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을 해봐야 되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5세대 전투기로 가자 해서 이제 순서가 현재 블록 1, 블록 2가 이제 예정대로 120대를 만들 것이고 2032년까지.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게 블록 3, 스텔스 전투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내세우지 않은 게 우리 기술의 어떤 완성도가 이 블록 1과 2가 제대로 될지 아직 미지수였던 시기, 뭐 한 7, 8년 전에, 가까운 시기면 5, 6년 전에도 시제기가 나왔을 때도 그걸 대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아직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좀 해보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중심으로 그 얘기를 너무 이렇게 내세우면은 미국도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좀 견제하는 게 생길 수 있고 너무 앞서가면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었죠. 근데 지금은 블록 3라는 스텔스 전투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국방 예산안의 핵심은 인건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돈 줘야 되는 것, 월급 올려줘야 되고 그것보다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 예산을 줬다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오해를 하신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이제 그런 얘기도 오해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기체계에서 관심 신무기, 새로운 무기가 핵심이 뭐냐. 그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를 새로운 정부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돈을 이제 쓰겠다. 그게 상당히 비중을 저는 이제 두고 있는 거죠. 무기체계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2032년부터 개발해서 2040년까지 개발을 이제 완료하는데 엔진과 함께. 엔진은 이제 국제 공동 개발입니다. 이게 독자 개발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공동 투자를 해서 2040년 그 전까지 엔진을 이제 개발하고 전투기에 거의 이제 탑재를 해서 완성되는 게 2040년.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블록 2가 지상 공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우리 공군에 다 배치된 상태에서 수출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은 바로 스텔스 전투기 판매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전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현재 모든 관심사는 뭐 미사일도 여러 종류 있지만은
미사일은 장착되거나 뭐 지상 발사하고 수중 발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유인 체계에 KF-21의 관심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부수적으로 이제 전차도 이제 폴란드 버전이 상당히 개량형이고 더 나가서 거기서 돈을 번 거로 인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K3 전차, 차기 전차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전투기 전차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발 주자인 소위 이제 수상 전투함 구축함이죠. 그것도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업체 간에 뭐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게 바로 KDDX. 1년 반 동안 이제 시간을 소모했는데 드디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업체를 확실히 지정을 해서 바로 이제 착수하겠다. 건조해. 설계도를 가지고 본격 생산을 이제 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K방산에서 부족한 게 함정 수출이다 잠수함 수출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수상 전투함은 뭐 태국이나 특히 필리핀, 페루 애들은 된 게 있는데 그건 지역적인 국가고 뭐 유럽을 상대로 경쟁을 제대로 해본다. 지금 호주에서 실패했었고, 나머지 나라들이 또 있죠. 뭐 캐나다도 시형 전투함이 더 필요한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좀 큰 나라들,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 선진국에 가서 경쟁을 하려면은 수상 전투함도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전지 조건이 한국형 구축함, 이제스 구축함인 KDDX가 실물이 등장해야만 뭔가 세일즈 효과도 있고 경쟁을 할 수 있고 기술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잠수함도 아직 수출이 이루어진 게 없고, 그게 뭐 장보고 3인데 준비된 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아직은 KT 전차하고 KF-21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이 K방산이 갈 길이 아직 먼 거죠. 그리고 이제 국뽕이 많이 작용했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덜어내야 될 게 있죠. KF-21에서 너무 이제 과다한 게 많이 좀 소개가 됐는데, 블록3가 당장 나오는 것처럼 뭐 소개한다든지. 2032년이면 향후 뭐 7, 8년 지나야 되잖아요. KF-21의 블록 1 시제기처럼 보려면은 향후 뭐 2032년이니까 멀었죠. 그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그때 가면은 6세대 전투기가 막 나온다 많다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 6세대 전투기의 시제기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겨우 그때 와서 이제 5세대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시간과의 어떤 싸움과 또 예산 배정. 그게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력. 그래서 그게 K방산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는 저 이제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막 무조건 좋다는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는 드론 하나만 있으면 다 전쟁이 이긴다고 하는데 현대전, 첨단전은 모든 무기체계, 1차 세대전 때 등장한 전차, 전투기, 잠수함 모든 게 다 계속 증가하고 이제 성능이 더 개량되고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왔잖아요. 오랜 기간 100년 사이에. 그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첨가되는 게 드론, 자폭 드론, 정찰 드론, 아니면 또 중고도 고고도 드론. UAV 이걸 다 가져야 되면 우주 정찰 자산 위성이죠. 정찰 위성까지 아니면 킬러 위성까지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핵폭탄 그걸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탄 현무5 같은 그 이상의 현무6 그러니까 모든 무기 그다음에 월요 플랫폼도 그 안에 들어갔었던 한때 이슈가 됐던 그래서 그 모든 무기를 장만하고 배치하고 운영하려면 국방 예산이 상당히 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면 갈수록 1년 단위로 AI도 접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숙제가 더 많죠. 지금 드론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론도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UAV라고 했던 그런 드론 개념에 AI가 접목되는 이제 시기가 올 거예요. 마치 그 로봇처럼. 그것도 개발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없으니까. 그것도 다 투자 개념이고 기술 개발이고. 그래서 K방산의 어떤 뭐 가야 될 길은 뭐 여러 종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숙제가 더 많은 거죠. 드론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종다양한 무기들을 골고루 최신 무기 그러니까 20년 이내에 배치된 무기로 전력화를 아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고 전력도 어느 정도 그 숫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의 무기 체계가 재래식 무기가 우리한테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동안 다 장만했는데 북한은 올인을 한 게 돈 문제로 인해서 올인한 게 원자탄, 수소탄 한 방에 보내는 극한의 무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 지금 ICBM 개발을 또 이제 마무리 짓겠다. 뭐 미국을 상대로 견제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한 거고 대한민국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에 올인을 했고 그런 상태 서로 다른 입장이죠. 더 꿈꾸는 사람들은 남북한의 무기 체계가 합해지면은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면 다 갖는 거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이제 귀결될지는 그래서 방산이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작이다. K방산이. 만 3년 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게. K방산이라면 모든 게 다 팔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자폭 드론이 국산이 제대로 된 게 없어야지. 그다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그다음 특히 이스라엘, 이란, 튀르키예 이렇게 몇 개국이 국한돼 있고 생산을 제대로 하는 나라. 우리는 아직 그 진입을 못했어요. 북한도 아직 제대로 진입 못했어요. 이제서야 북한도 공장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북한도 그런 공장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본격적인 위협은 되는데 다가오고 있는 위협인데 우리는 또 급하니까 뭐 이스라엘제라든지 미국제 특전사 부대 중심으로 이제 급히 긴급 도입하는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군부대에 배치되는 건 아니고 드론에 있던 한반도에서 위협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근데 아직 일반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마치 뭐 북한이 뭐 대량으로 이제 다 장만해서 전방에 배치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에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된 그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로 우리를 계속 이제 위협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인 이제 대칭 무기로 계속 생산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 이제 함께 수출을 또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걔들은 포기 상태로 보이던데요. 이 전투기 쪽에 워낙 투자가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1989년, 90년 이럴 때 냉전이 사라지고 다 붕괴됐잖아요. 자기들이 배후 세력들이 공산 국가들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뭐 중국과 러시아로 이제 격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북한 입장에서 왔고 그래서 그게 뭐 96년, 7년까지 갔다는 거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미그 29 전투기를 이제 방현 공장에서 면허 생산을 시도했는데 시도를 하려고 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붕괴돼서 어떤 배후 세력, 러시아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형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면허 생산이라고 하지만 도입할 수도 없고 왜냐면 90년대, 2000년대까지 러시아, 중국이 이제 수출 통제를 미국에 서로 이제 무역 경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 들어줬거든요.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유엔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중간에 단절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북한이 뭐 전투기 중심의 항공산업을 뭐 일으킨다는 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올인하는 게 이왕 자기들이 손대서 성공한 그런 핵무기, 뭐 다연장 로켓포, 더 나가서 이제 자폭드론 중심으로 비대식 무기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기껏해야 뭐 최근에 나온 조기용 뭐 통제기는 일종의 부품을 그 컴포넌트로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띄워보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과거에 이라크도 그랬었거든요. 후세인 정권 때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 과거 사례를 보면서 북한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중조기용 통제기가 제대로 우리같이 될 수는 없다. 당분간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아예 대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룰 수 없는 전력. 공중급기는 생각할 수도 없고 급유할 수 있는 전투기가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세하고 그런 전력에서는 계속 앞서갈 거예요, 당분간. 특히 KF-11이 상당한 거기에다가 더 힘을 보태줄 것이고 국산 전투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가는 거고 북한은 이제 이 비대칭 무기에만. 남북한이 각자 잘하는 거를 이제 견제를 이제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최소한의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가야 되죠. 방산이라는 게 북한의 목적 성격, 대한민국의 목적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그들의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껏해야 러시아에 집중돼 있고. 다만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한테 자기들이 이제 탄도탄 개발의 기술이 또 좀 발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큰 돈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K방산이 수출 시장에서는 무기 수출 시장에서 앞서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A, B, C D로 표현하면은 B급 정도는 돼요. B급의 그 하이급. A급은 전통적으로 미국, 프랑스, 전자장비에 강한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거기까지 똑같이 되려면은 지금 신무기 개발한 게 많은데 그것들이 다 출시돼서 전력화되고 수출 나가면 거의 아주 그냥 아주 근접한 거의 90%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역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하게 달린 거고. 근데 현재는 5개국의 대표적인 국가, 방산 국가들이 5개국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난 세월을 보면 그 20년 사이에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상당히 천대받았어요. 우리 군사 매니아들은 안 그랬는데 격려를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심들이 없었던. 지금에 와서야 뭐 방산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주식 관련돼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또 언론사들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짜뉴스를 소재로 써서 만드는 유튜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작용이에요, 이건. K방산의 아주 알찬 그 단계는 아직은 좀 이르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무기들이 온갖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투기에 다 장착이 돼야 되는 무장이잖아요. 전차 같은 경우는 130mm 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돼서 다 보여주면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뭐 영국, 프랑스에 부럽지 않고 전혀 딱 하나 남은 이제 미국 정도만 남는 거죠. 이 서방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버 2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뭐 A, B, C 들어가면 이제 B의 하이급으로. 우리가 1등비를 할 수는 아직은 없다. 아주 엄밀하게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갈 길은 이것도 역시 산업적인 측면이나 무기 개발 측면에서 정말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관련 법도 개정도 많이 해야 되고 R&D 투자하는 것도 더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더 두고 봐야 되고 뭐 새로운 정부에서 또 뭐 신경을 좀 쓰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전차 전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뭐 미사일 쪽도 뭐 탄도타이든 뭐 공대지든 공대 뭐 함이든 뭐 극초음속이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반을.
R&D까지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게 수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게 헬리콥터. 프랑스 기술에 기반으로 한 두 종류의 헬리콥터가 수출 시장에서는 아직은 인기가 없고, 그다음에 그 두 종류 중에서 하나가 이제 LH인데 전방부대에 아직 배치가 안 되고 있고, 그게 흔히 날아다녀야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뭐 흔하게 접해서 영상으로 저거 뭐 쓸만하니까 한국군이 전방부대에서 아주 뭐 실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데, 실전 부대가 생기려면은 또 1년 걸려요. 아직 앞으로 향후에 26년도 후반 얘기예요. 딱 1년 후에. 헬리콥터가 너무 조금 제대로 수출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무기, 잠수함, 폴란드에 이어서 캐나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떡밥을 던진 게 자기들이 12초 사업이라고 해서 던진 거거든요. 그 때문에 60조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게 서로 얽혀서 꼬드겨가지고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 캐나다 해군 수중군이 그 원하는 그 척수는 4척이에요. 실제 당장은 4척이에요. 그럼 60조까지 가지가 않나. 4척을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2단계로 또 4척, 3단계 마무리 4척까지 할 수는 있다. 대한민국의 해먹는 언론들이 이제 이게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실제로는 4척 사업이에요. 당장은. 근데 캐나다 국방군이 전통적으로 냉전 시절 동안 한 거 보면은 내수에 쓸 돈이 예산이 없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커팅, 감축을 해버려요. 특히 영국이 그 방법을 많이 썼고. 뒤에 미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왜 그 국방 해외 정책을 왜 그렇게 하는지 한면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걸 들여다보면은, 이 동맹국이라는 게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국한테 의존해서 미국이 더 배치해라.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으니까, 이 나이 먹은, 한국 나이로 80살 먹은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가 다 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돈으로 더 해. 나는 중국만 때려잡을 테니까 네 돈으로 더 해.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못 떼먹었다 이제 뭐 그러는데, 거기서 못 떼먹은 거는 우리가 지금 겪었던 300여 명의 그 이제 궁금한 거, 그 정도는 이제 해당은 되고, 나머지는 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피해 의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동안에 냉전 시절 때.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딴 데 돈을 쓰더라. 최근에 30년 동안에 중국 중심으로 이제 서로 경제교로 뜯어먹고 했던 시절에 미국도 뜯겼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서유럽이 자기들 복지만 내세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 손해봤다. 50년대 이전으로. 그래서 유럽이 못 살던, 서유럽이 못 살던 시절.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아주 가난했던 시절로 이제 뭐 그 시절은 뭐 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로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자력으로 다 해라. 너희들 돈 써라. 그런 상황의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제 트럼프가 그걸 질렀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국방, 무기, 방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할 부분이 R&D 더 해야 되는 게 해군 분야, 핵 분야. 그런 부분이 당장 눈앞에 있고, 실적을 못 내고 있으니까. 국내 방산이 국방과학연구원 중심으로 열심히는 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비대칭 무기, 미사일 쪽으로 많이 이제 감독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생산업체, 방산업체 넘겨주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게 좀 문제더라고요. 방위사업청,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발표하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내용들이 언론이 이제 취재를 해서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더 독촉하고 재촉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되는 거. 또 그렇게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에 R&D 예산을 좀 더 배정을 시킨다든지. 근데 그거를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업체한테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산업체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근무자들이 아주 개인적인 문제, 자기들이 아들, 딸의 뭐 결혼식 때까지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뭐 못하게 딱딱 개발을 하고, 예산은 그만큼 주어지고, 감독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기 체계를 좀 더 지금보다 빨리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일반인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은 언론사들이 더 신경을 이제 기울이지 않을까. 발굴 취재해서 알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이렇게 안 보이는,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방산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주변국, 뭐 중국 문제, 양안 문제 얘기 말씀 잘 드리게 됐는데, 근본에는 이제 K방산의 무기 개발, 이게 또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KF-21이 조만간 이제 시제 길을 벗어나서 양산 전투기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부대 개편이라든지 시설 개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예산이 또 배정이 잘 되고 있고, 다행히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왔을 때 아주 더 응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K방산도 거기에 함께.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게 차후에 이제 방송을 또 해드리면은 그 시청자분들한테 KF-21 전투기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